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국회와 정부는 다수의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과 법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2018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는 21,254명, 미혼부는 7,768명으로 총 29,02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지원을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보육원에 맡겼을 때보다 더 적은 정부의 예산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있지만 3년마다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지원제도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혼 상태가 아닌 청소년 부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청소년 부모를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할 때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일 경우만 청소년 부모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거의 하지 않아서 현재 그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한 민간단체 전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이 상황이 답답하여 스스로 2019년에 청소년 부모 315명, 그중에 남성이 24명 포함해서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한 45.4%고 임신 연령도 10대가 61.9%라고 합니다. 또 이들 청소년 부부의 그 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53%라고 해서 현재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 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저희 여성가족부도 적극 나서겠고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해당 민간단체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한 해 14,0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부모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 있어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책임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인해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의 주거 지원 사업도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청소년 부부의 경우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이 빚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또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져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베이비박스 등 아동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조차 없게 만든 사회의 무관심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출생률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기존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까지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구나, 내가 마음 편히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주었을 때만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미혼모와 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더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지원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이 우리 사회 미래 세대인 청소년 부모가 이 사각지대에 빠진 실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제도화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청소년 부모가 당면하고 있는 사안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우 다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전국의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가족은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가족 상담 전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부모가 가족 상담 전화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도 얻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저희가 청소년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달 체계의 손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태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제도적 준비도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들이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나 생활비, 또한 심리치료 등도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부모 등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출생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나 아동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되고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1년 전에 실시한 조두순의 특별심리치료 결과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두순에 대해서는 현재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부 언론사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 결과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법무부에서는 현재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또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해당 수용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재범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안 처분에 대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세 미만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이고 또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1대1의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 중심으로 접근 금지 감독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을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피해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가 접근을 해오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끔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또 뭘 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전자감독의 한계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CCTV를 활용하거나 또는 음주 측정 전자발찌 개발과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더없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게 될 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 1년 동안 9,349건, 하루에 26명, 한 학급 정도의 수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건데 게다가 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현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1년을 앞두고 관련 법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 아동의 학교나 집으로부터 100m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성인 남성이 뛰면 20초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현행 100m에 불과한 아동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거리를 늘리고 또한 주치 감형 폐지나 진술 조력인 제도 확대, 형량 강화 등에 대한 법안을 담았는데 이러한 제도 마련이나 형량을 강화하는 그런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또 피해 아동 청소년의 진술 조력 권리를 보장하고 하는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이제 다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살인죄나 이런 죄의 법정형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또 비례의 원칙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그런 제안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살고 있지 않아도 아동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확인을 해도 몇 분이면 미국의 어느 지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어떤 범죄로 정말 그 인적사항이 너무나 자세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18개월 딸이 있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우편함으로 계속 그 우리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우편물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범죄자의 얼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적어요. 얼굴이 작게 나오고 전신이 나온 상황이라서 그분을 제가 길에서 만났을 때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가 내 지역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의원님께서 미국의 그 웹사이트 사례를 한번 연구해보고 또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해 사회부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참정권을 얻었는데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고 18세 이제 청년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선관위와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참정권과 관련된 그리고 그 절차적 과정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런 그 공감대를 넓히는 이런 교육 과정까지 교재를 준비하고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개학이 연기되어서 현장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전환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정치라는 것에 혐오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정치 활동이 퇴학 사유로 학칙에 명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법도 개정되고 투표권을 18세 학생들이 갖게 되면서 이 공직선거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 체제 내에서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의 틀을 만들어서 유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입시기관에서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선에 앞서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9.5%나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 교육의 수요가 있고 또한 참정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그 교육부 장관님으로서의 의견은 제가 지금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18세 투표권을 놓고 교실의 정치화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의 현대사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별도 단원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또 사회의 각종 그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어떤 편향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또 공감대를 넓히고 스스로의 생각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교육 과정 중에 단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 과정 중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덕교과나 또 사회교과나 이런 데서 참정권이나 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선거법 위반이 혹여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참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참여 의식이랄까요? 그런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부디 미래 세대가 정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부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국민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법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엄하며 소중합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